오늘도 행복 가득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김세연 어린이 사연이네요. 어제는 엄마와 함께 비눗물로 가스 점검을 했어요. 남은 비눗물로 동생과 신나게 놀았답니다. 네, 어머니가 참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친구와 수다 떨다가 글쎄 어머 가스불에 올려둔 찌개를 새까맣게 태워버렸네요. 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저도 건망증이 좀 심한데. 그래도 꼭 챙길 건 챙겨야겠죠? 가스 안전은 행복이니까요. 주상복합 건물에서 LP가스가 폭발해서 주민 여럿이 다쳤습니다.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나 6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스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가스 사고. 한순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위력의 가스. 남의 일이라고 방심하는 사이 내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하영입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가스 사고들. 이 가스 사고를 많은 분들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또 남의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매년 거듭되는 가스 사고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가스. 그리고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더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가스. 하지만 잠깐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건 역시 가스인데요. 그렇다면 이 가스로 인한 사건, 사고,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가스 사고의 현주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시내 주택가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651건, 사망자 수만도 77명, 부상자는 929명.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이들 가스 사고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철 마금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그리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인한 사고, 마지막으로 가스 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스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스 사고는 사용자 부주의에서부터 고의 사고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용자의 최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 또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과 식품 접객업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스 사고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합니다. 단 한 건의 가스 사고도 방심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가스 사고의 엄청난 폭발성과 위험성 때문입니다. 또 가스 사고의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가스 안전 관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가스와 관련된 기초 상식 몇 가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로는 LPG와 LNG가 있습니다. LPG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유가스로 만들어지고요. LNG는 천연가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의 주 원료입니다. 이 가스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 무색무취입니다. 그렇다면 가스 냄새는 왜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가스가 누출됐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늘 썩는 냄새 같은 물질을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되면 바닥에 깔리고요.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통풍과 환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가스는 운반이나 저장할 때는 액체 상태로 있지만 사용할 때는 부피가 250배나 팽창하면서 기체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폭발성인데요. 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 농도 이상 누출되면 아주 작은 불씨에도 엄청난 파괴력으로 폭발합니다.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이웃들은 이 가스의 위험성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스를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가스 사고 유형을 통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밸브를 잠그는 거밖에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하니까. 관리라고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밸브도 사실 잘 안 잠그고 다니는 것 같고. 이사 갈 때 가스레인지를 철거해야 가니까 밸브 잠그고 선 빼서 가면 되지 않나요? 네, 가스 위험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가스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 같습니다. 가스 위험성에 대한 이런 낮은 인지도가 바로 대형 사고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봄, 가을, 이사철 가스관리 소홀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광명의 한 빌라에서 이사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조사한 결과 새로 이사 온 입주자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기 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이기 위해 점화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폭발의 원인은 마금 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 시설에 있었습니다. 앞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가스 시설 마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새 입주자 가족들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시에 이렇게 가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소기 철거 후 마금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마금 조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 가스 배관이나 호스의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는 가스 시공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인지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 3일 전부터 가스시설 철거 전문가에게 마금 조치 신청을 꼭 하셔야 안전합니다. 이사가 아니더라도 가스시설 철거나 설치 혹은 사용하던 가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사 시 마금 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사건. 충북 청원군의 한 아파트. 밤 9시가 가까워오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펑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분석해본 결과 이 아파트로 새로 이사온 입주자가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이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주방의 가스레인지 배관에 설치된 중간 밸브 철거 후 마금 조치를 하지 않고 가스 계량기 전단에 차단 밸브만 잠그고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새 입주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샤워를 하기 위해 가스 보일러를 작동했고 그때 마금 조치가 안 된 주방 쪽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폭발 사고로 새로 이사온 입주자 2명이 사망했으며 아파트 2채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완전 지진 나는 것처럼 이 천정이 완전히 들었다가 확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이사철 마금 조치와 함께 잠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가스 시설을 제대로 철거하는 것 역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습관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가스 사고의 세부 원인별로 그 원인을 확인해 봤는데요. 확인 결과
마금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사철 마금 조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그럼 이사 시 가스 안전 요령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 3일 전부터 철거 및 마금 조치 신청. 이사 갈 때는 연소기 철거 후 마금 조치 실시. 이사 올 때는 가스 사용 전 마금 조치 확인. 이사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어렵지 않으시죠? 즐거운 이사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사고 중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빡해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 과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새롭게 생산되는 모든 가스레인지에 과열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는데요. 과열 방지 장치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해서 화재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이젠 더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대표적인 가스 사용의 유형은 너무 손쉽게 그리고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사용해서 잦은 사고를 부르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 바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울산의 한 주택에서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불이 나 8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일회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학생 10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은 부탄가스통에 너무 큰 불판을 올려놓았다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휴가나 캠핑 때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인데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관리는 너무나 허술해서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캠핑이나 이제 놀러 갈 때 엔티 갈 때나 아니면은 포장마차 같은 데서도 쓰고 가스통에다가 이제 그 비닐을 좀 태우면은 잘 나와요. 부탄가스 캔이 갑자기 안 나오면은 아까우니까 그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딱 꺼냈으니까 잘 나오던데요. 일반 가정은 물론 휴가지나 식당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 편리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야말로 자칫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캔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가스가 잘 나오지 않자 부탄캔을 싱크대에서 온수로 가열하다 폭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도 부탄캔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조사해본 결과 축제에서 판매할 음식을 만들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호일을 감은 큰 불판을 올려놓고 사용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여러 대를 붙여놓고 사용해 가스레인지 주변으로 열기가 모이면서 화열된 부탄캔이 연이어 폭발한 사고였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 사고로 학생 10여 명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울산의 한 식당에서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큰 부탄캔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찌개를 끓이던 중 부탄캔이 갑자기 폭발한 사고였는데요. 고기를 굽는 화로 바로 옆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화로의 열로 부탄캔이 가열되면서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손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렇듯 부탄캔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열을 가하는 것은 파열 사고를 초래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손쉽게 사용하고 손쉽게 버리는 부탄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탄캔 또한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부탄캔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되는 부탄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탄캔이 어떨 때 폭발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이러한 부탄캔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산발에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두꺼운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을 씌울 때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열되는 물체나 화기 근처에 놓아두었을 때 터지게 되고요. 부탄캔이 터질 때에는 그 위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부상이나 화상을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만큼의 위력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탄캔이 폭발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러한 그 부탄캔이 폭발하는 이유는 산발에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두꺼운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을 씌웠을 때 독사열이 부탄캔을 가열시켜서 터지게 됩니다. 또한 화기 근처나 가열되는 물체에 놓아두었을 때는 열이 전도나 대류에서 터지게 됩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조심할 부분이 많은 부탄캔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건 부탄캔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넓고 두꺼운 불판은 사용 금지.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거나 부탄캔에 열을 가하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탄캔을 다 쓴 후에는 구멍을 뚫어 분리수거하시고 남은 부탄캔은 꼭 캡을 씌워 따로 보관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전은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가스 때문에 3명이 숨졌습니다. 가스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개 낡은 보일러의 배기관 이음새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가 주범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가스 사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입니다. 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가스보일러인데요. 가스보일러야말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고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스보일러 관리 소홀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빌라의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외부 충격에 의해 변형과 틈새가 발생하였고, 변형된 배기통 부분에 응축수가 고여 보일러 폐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고 틈새 부분으로 누출되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였습니다. 이런 가스 중독 사고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기 계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가스 보일러들은 대개 배기관 연결 부위가 석고로 감겨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부위가 갈라지면서 이음새도 벌어지게 됩니다. 또 배기통이 막히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역류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스 보일러 가스 중독 사고의 77%가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가스보일러야말로 저렴한 경제성과 편리성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배기통의 안전 유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통이 이탈하거나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가스 공급업체나 제조사로부터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받고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스 보일러 사고의 90% 이상이 환기 불량에 의한 질식 사고이므로 수시로 환기 상태를 점검하신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관한 설명 잘 들으셨어요? 중독 사고는 가스로 인한 폭발과 화재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가스 시설, 특히 배기통을 꼼꼼히 살피시고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점검을 받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가스안전점검원을 사칭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방문할 점검원에 방문 시간과 신원을 알려주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요. 방문한 점검원이 점검원 복장인 파란색 조끼를 입었는지 확인하신다면 더욱더 안전한 점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전점검은 제품 노후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표적인 가스 사고의 3가지 유형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제품 노후 관리 및 사고 예방법 무엇인지 함께 보실까요? 기타 가스 사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제품 노후로 인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제품 노후로 인한 사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제품 노후나 마모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예가 바로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식당 바닥 내 가스 배관이 포식돼 LP가스가 누출됐고 식당 안에 가스가 채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중이던 냉장고 스파크에 의해 폭발한 사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의 경우 4가지만 기억하시면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이나 제품 관리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하시고 LPG 용기의 압력 조정기는 사용기간이 6년, 가스 호스는 7년이라는 점을 기억해 전문가의 AS 점검을 통해 교체 시기 등을 상의할 것. 이상 4가지만 기억하시면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가스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가스 사고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나와 우리 이웃들의 생명도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 이제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작지만 사소한 습관이 바로 안전이고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모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매월 4일은 우리 집 가스 시설 안전점검의 날인데요. 이날만큼은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가스 안전점검을 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안전수칙들을 직접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